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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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네, 잠시 자료를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한 화면을 이제 보이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자, 슬라이드를 켜고, 네,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정성의 유형과 편향 완화 기술이라는 제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볼륨 조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조금 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요. 이게 볼륨이 끝까지 안 돼 있으면은 가끔 잘 안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70인데 아마 거의 99, 100 정도까지 해야지만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조정을 했고요.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 쇼를 킨 다음에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공정성의 유형과 편향 완화 기술을 얘기할 텐데요. 공정성의 유형을 제가 앞에 놓은 그 편향 완화 기술보다 앞자리에 이렇게 위치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중점적으로는 편향 완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편향을 완화하려면 편향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식을 하려면은 편향이다 아니다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공정성인데 어떻게 공정성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편향이다 아니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편향 그러면 굉장히 한 가지나 뭐 그냥 몇몇 가지 인식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편향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한 가지 편향, 그 많은 편향 중에서 한 가지 편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공정성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공정성의 개념을 가지면 편향도 다르게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펜을 좀 여기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편향을 인식하고 완화는 또 그 다음 단계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제목을 붙이려고 편향 완화 기술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편향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식을 한 다음에 완화를 할 수 있는데 편향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편향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공정성을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공정성의 개념이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그 뭐 AI든 뭐든 그 대상을 놓고서도 이것이 공정하다 아니다, 편향이다 아니다에 대한 그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편향 개념과 공정성 개념 간의 관계인데요. 어, 보통 편향성이 있다 하고로 하면은 그럼 불공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편향성을 가진 것과 불공정한 것이 일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외연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편향과 불공정은 의미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은 내포가 같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을 이제 외연이라고 하는데 그 적용되는 대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편향이 없으면은 보통 공정하겠죠. 그것은 맞고. 그리고 이제 공정하다면 편향이 없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편향이라고 무조건 얘기하지 않고 이걸 이제 AI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AI를 만들 때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편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에 있어서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가지고 양도 균등해야 되는데 그 종류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양이 균등하지 않을 때 편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양적, 질적 균등성이 보장이 된다면은 공정하다. 그 AI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편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가 지금 여기 아래에 반드시 불공정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봐야 하는데요. AI가의 목적이 그것을 만들어진 목적 혹은 AI 바로 AI도 굉장히 여러 가지일 텐데 AI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AI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노인 맞춤형 AI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돌봄 중에서도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AI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특정한 대상을 어, 대상 대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구현되는 기능이나 필요한 내용, 필요한 데이터들이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지가 않고 그 몸이 불편하신 노인의 필요한 그런 데이터만 들어가죠. 그런 점에서는 넓게 보면 편향이 있다고,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만 쓰니까요. 편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공정하진 않죠. 왜냐하면 애초에 맞춤형, 그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AI라는 굉장히 국한된 굉장히 좁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좁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기능을 한정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적용 대상을. 그래서 맞춤형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애초부터 편향되게, 그러니까 편향이란 말을 약간 우리가 주제 중립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주제 중립적이란 것은 어떤 한쪽으로 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뜻인데, 아무런 그 어떤 특정한 가치와 무관한 그런 뜻인데, 그래서 편향이란 말은 데이터에 있어서 불균형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제3의 입장에서 약간 객관적인 언어로 편향이라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혹은 이제 우리가 변수나 뭐 가중치를 둘 때 그런 편향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거는 뒤쪽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걸 먼저 다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공정성의 지금 이것이 유형이거든요. 유형이 지금 보시면은 20가지의 공정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위 12종류의 통계지표, 이거는 이제 뒤쪽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왜 이게 나오게 됐는지는 이제 뒤쪽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공정하면 공정, 공평, 뭐 결과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이 정도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그 공정성은 이렇게 많습니다. 20가지여서 지금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그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통계적 공정성만을 정리한 건데 20가지가 나왔고, 통계적 공정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절차적 공정성, 뭐 공리적 공정성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 20가지의 공정성이 이제 조합되면 더 많은 공정성이 나올 것이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20가지 공정성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건 당연 이제 불가능하고, 여기서 예를 들면 한 가지의 공정성이 만족되면 다른 거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다른 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럼 이 20가지 공정성을 어떻게 AI에 편향이 없도록 하는데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그 AI가 어떤 목적을 쓰이는지, 데이터가 어떤 게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사회에서 쓰이는지를
이제 보고 나서 그 맥락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향이 없는 AI 데이터나 아니면 알고리즘에서 편향이 없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맥락에 따라서 과연 어떤 공정성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파악할 때는 그런 사회적 뭐 아니면 가치 판단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문사회적인 이제 그런 이해도가 없으면 적절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라는 점을 이제 일단 여기서 쭉 보여드리고 뒤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 사실은 뭐 지금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 2018년이에요. 벌써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한 3년 정도 이게 지금 편향 없는 AI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국가나 지금 산업체에서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법적으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써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인데 2018년이니까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건 에퀴타스라고 이제 일단 발음을 해보면 이게 지금 시카고 대학의 데이터과학과에서 이제 센터를 하나 세워가지고 연구소죠. 세워서 이제 거기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평가를 해줍니다. 어떤 AI가 있으면은 그 AI가 바이어스가 있는지 공정한지를 오딧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들의 교육부 감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감사를 하는 리포트를 이렇게 발행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에퀴터스가 이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크리미널 저스티스 프로젝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형법이죠. 크리미널 저스티스 그 법적인 크리미널은 이제 범죄에 관련된 정의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AI가 왜 안 써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AI를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저기 그 소개를 여러 번 했지만 뭐 재범률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측하는 AI도 만들고 또 면접 관련된 AI도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있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바이어스가 없는가를 이제 검사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한번 그거를 볼까요? 이 목표가 뭐냐, 이 프로젝트가 쭉 영어 공부도 할 겸. 자, in the near future. 이제 약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네요. 가까운 미래에 폴리스,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될 그런 뭐 형벌이죠. 뭐 벌금이든 아니면 어떤 뭐 그 징벌이든 그런 것을 이제 좀 보고자 하는 것이고 보시면은 뭐 accuracy를 본다. accuracy는 정확도잖아요. 근데 정확도가 여러분 그 편향이랑 왠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뭐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좀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것만 볼게요. 바이어스가 나오니까. 자, 바이어스 매트릭스. 그 편향을 재는 그 기준이 되는 어떻게 재는 거냐 그 기준을 했더니 데모그래픽 디스퍼리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바로 앞쪽에서 여기서 지금 종류 20가지를 쫙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 중에 몇 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뭐 FDR 이런 거는 줄임말이고 데모그래픽 디스퍼리티는 여기서 집단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금 현재 법에 기반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제가 많이 언급을 했던 그룹 공정성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그 집단 있잖아요. 남녀라든가 그 나이에 따라서 집단이 형성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종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보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룹 이를 기준으로 한 공정성.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별 예측값을 할당받을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정성이.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리퍼런스 그룹, 뭐 레이스, 인종 나오고, 그다음에 여성, 남성 나오고, 에이지 나오고,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그룹 공정성이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오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 그 에키타스는 어떤 모델 841을 뭐 감사를 해봤더니 바이어스드 됐다고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바이어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다음에 속성에서. 근데 밑에 이제 지금 잘려져 있지만 내용이 뭐 그 성별이거나 뭐 인종이거나 나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현재 기업들 우리나라는 어떤지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그 미국만큼 빨리빨리 쫓아가고 있진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움직임이 있는데 카카오는 많이 보셨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도 21년 5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 사회적 가치, 무해성, 기술 안정성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 원리를 내걸고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공표하는 걸 더 나아가서 사규에 반영을 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체크리스트를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이 그 이제 그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또 들어가 있고 또 요즘에 다 그 AI 스피커도 만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체크리스트 이제 편향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요즘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회사에서도 체크리스트 개발하는데 지금 한창 지금 2021년 지금 가을이니까요. 지금은 그런 단계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철자가 좀 빠져 있네요. 핵심 사업인데 핵시라고 되어 있고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인공지능 리더십과 윤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의 윤리는 착하게 살자 무슨 새마을운동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기술이랑 결합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술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이어스가 없게 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연구기관에 후원하는 형태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후원해서 이제 개발하면은 그거를 또 활용하고 그렇게 하겠죠. 또 삼성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인공지능 윤리 제정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걸 하겠다라고 공표하는 것들은 많이들 하는데 여기서도 사업 중에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아마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자동차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행위 원칙이에요. 지금 실제로 뭐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보안이 있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당연한 철자가 많이 틀려 있네요. 책임성. 좀 당연한데 일단은 이제 여기도 가추 이하라고 되어 있고 가추어야. 행위 원칙을 일단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점 구체적인 걸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보통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 트위터에는 지금 알고리즘 편향 에 대한 이제 해커톤을 열어서 컴피티션을 열어서 이제 뭐 상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2021년 7월에 뭐 했나 보면은 인더스트리의 퍼스트 알고리즘 바이어스 바운티 컴피티션. 네, 알고리즘 바이어스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게 나오는 거를에 대한 거를 했었네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아마 매년 열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컴피티션이 있었는지도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흘러가나 아까 제가 2018년 앞쪽에 나온 에키타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겠죠. 뭔가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가나 법에서 그렇게 뭔가를 적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책무 법안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어카운터빌리티는 여러분이 그 explainability 말고 어카운터빌리티는 책무로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책임은 responsibility고 이제 accountability는 책무인데 책임은 뭔가 행동으로 하는 거고 책무는 그걸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좀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국회 상원은 광고 타겟팅은 워낙 우리가 인터넷 볼 때마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많이 그 철자가 틀려져 있네요. 광고 타겟팅 등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때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이게 아마 감사일 거예요.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하고 이제 진행 중인데 아마 지금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시면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자동화 시스템 이게 이제 AI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누가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AI는 자율지능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자동이네요 라고 했는데 자율지능 시스템은 이제 기계학습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이고 어디까지나 자동화 나중에 이게 자동화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은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규칙을 만들고 역시 편향적인지 차별적인지 프라이버시나 보안 위험이 있는지 굉장히 이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점검하도록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일리노이주와 샌프란시스코, 뉴욕이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특히 채용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채용 면접 시에 인공지능 사용을 규율하는 인공지능 비디오 인터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조심해라 아니면 이건 하지 마라 이제 이러는 거죠. 지금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지 않도록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안면 그거를 넘겨서 그거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만한 이슈고요. 미국 뉴욕에서는 이제 뉴욕시가 알고리즘 사용에 있어서 편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고 자동결정 시스템 TF가 구성돼서 이게 다 지금 철자가 약간씩 다 달라졌네요.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철자가 틀려도 이거를 인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AI도 이제 이렇게 뭔가 철자가 하나씩 틀려도 그거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인공지능 윤리가 이미 법적으로 기술 안에 들어갔는데 법적으로 그 기술을 또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 편향 같은 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역시 미국이 앞서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늦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다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해왔던 것이 쌓인 게 있는 거죠. 뭔가 쌓였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미국은 1964년에 네, 1964년에 인권법에서 특히 아까 제가 채용 얘기했는데 채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살아갈 기반에 대한 거기 때문에 특히 채용 시에 다음의 이유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뭐냐면 인종, 피부색 여기 보시면 성별, 출신 국가, 시민권 이게 아마 미국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나라라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차별하는 다음의 이유로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호 속성인데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워낙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속성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프로텍티브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종, 성별, 뭐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별이 굉장히 좀 항상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나이도 여기 있고요. 보면 여기 공복무 여부가 또 있고, 이 미국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그 종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보호 속성에 근거한 차별은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그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호 속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그동안 쌓아온 그런 역사적인 기반에 기반해가지고서는 이런 또 새로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 편향을 방지하는 그 입법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점은 인간 편향과 AI 편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잠깐 돌아가면은 예를 들면 인종, 피부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인권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이 보호 속성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들이 여기 지금 미국의 주에서 이렇게 오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거는 인간이 가진 이러한 차별적인 편향이 AI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진 편향이 AI가 보여줄 편향으로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어, 예를 들면 인간의 기억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화번호가 우리는 보통 7자리 아니면 아주 길게는 8자리까지 있는데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그 숫자의 개수가 7개라고 해서 매직 세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인데, 근데 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억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무한히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된 편향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AI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점만 다루고 대부분의 이제 인간이 가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기본적 편향의 보호 속성과 관련된 이런 편향들은 AI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자, 잠깐 앞으로 가면요. 자, 제가 아까 앞쪽에서 아주 기본적인 공정성 개념이 집단 공정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보호 속성에서 얘기하는 인종,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임산부 이런 것들이 다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거죠. 장애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임산부냐 아니냐, 또 나이에 따른 또 세대 간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그룹 공정성, 그룹 차별, 뭐 집단 차별이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종, 피부색, 성별, 뭐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편향을 얘기할 때에도 사실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보호 속성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그룹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편향이 AI 편향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